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79번째 시간. 오늘은 여자 사주에 남자가 즐비하고 숨어있는 남자까지 있어 이혼 재혼수가 있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연세 지긋하신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 날짜를 잡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맞는 좋은 날을 잡아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상담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상담을 했었는데요. 제 사주가 일부 정사가 안되고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사주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 사주팔자에 남자들이 많고 심지어는 숨어있는 남자까지 있어 그렇다고 하던데 제가 그런 사주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모님 사주에 있는 남자들은 전혀 기운이 없네요. 이 사주는 남자가 없고 인연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실은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남자와 인연이 되면 길게 못 가고 결정적일 때 이별을 하는 등 남자와 인연이 안 돼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상담받은 곳에서 저에게 이혼수, 재혼수가 있어 일부 정사가 안 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선생님께 다시 여쭈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다른 곳에서는 사주에 남자가 많아 일부 정사가 어렵고 이혼수, 재혼수가 있다고 했고 저는 남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죠. 임진년, 을사월, 김요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임진년생이시면 52년생이시죠. 2019년 올해 68이 되신 분, 여자분 사주가 되겠네요.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옛날에 사주 상담을 받았는데 사주에 남자가 즐비하고 숨어있는 남자까지 있어서 일부 정사가 어렵고 이혼수, 재혼수가 있다고 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아니라 사주에 관성인 남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주를 풀어봐야 알겠죠. 자, 사주의 형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의 오행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자,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아니면 흙을 생해주는 불이,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치의 진토, 큰 흙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데 없죠? 사화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의 사화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시간의 정화 작은 촛불도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오행 중에서 내 편은 진토, 사화, 정화뿐이네요. 자, 내 편이 힘이 너무 강하다, 약하다, 가늠하기가 좀 그렇죠. 이럴 때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관성이 되겠네요.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겨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게 없고 사화 안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에 임수 큰 물이 있네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 안에 기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을목 작은 나무, 일지의 묘목 작은 나무,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 안에 을목, 작은 풀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상대편도 상당히 힘이 있죠. 큰 물, 그 다음에 작은 나무. 자, 이렇게 되면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먼저 이 사주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자고요. 관성이 나무. 자, 이 나무가 하는 일은 뭐죠? 둘 중에 하나죠. 흙을 극하든가 아니면 불을 생하든가 둘 중에 해야 되죠. 근데 두 개 다 있으면 극보다는 생, 전전보다는 평화라고 그랬죠. 이 을목, 묘목, 무목은 일간인 기토를 갖다가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옆에를 보니까 사화, 그 다음에 시간에 보니까 정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무들은 일간을 극하지 않고 이 월간에 있는 을목,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묘목은 사화를 생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묘목은 시간에 있는 정화를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나를 극한 게 아니라 불을 생하면서 간접적으로 관인상생이 되면서 상대편이 아닌 내 편으로 돼버렸네요. 그러면 이 을목, 묘목, 묘목이 다 내 편이 돼버리면 사주가 상당히 강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강사주가 됐네요. 강사주. 그래서 이 사주는 내 편, 상대편인 관성이 내 편으로 변하면서 사주가 강해졌습니다. 자, 용신은 임수가 되겠죠. 임수가 되겠고 큰 물이 되겠고 조우로나 억부로나 운에서는 쇠가 와야 되겠네요. 쇠가 와야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는 수생목 목생화로 쭉쭉 이어지는 억부 통간 모두 쇠가 오면 좋겠네요. 물이 오게 되면 사주에 강한 불기운하고 전쟁이 되죠. 그러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운에서 쇠가 올 때만이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주의 형국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옛날에 상담을 갔는데 사주에 남자들이 즐비하고 심지어는 숨어있는 남자까지 있어가지고 이혼수, 재혼수가 있다. 일부 정서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맞죠? 사주에 관성을 쳐다봐야 되니까 묘목, 을목, 심지어 그 다음에 진토 안에 암장되어 있는 숨어있는 남자까지 상당히 관성이 많죠? 이렇게 되면 관사를 홈잡으로 보고 이혼수, 재혼수가 있다고 통변하기 좋은 사주가 되겠죠? 숨어있는 남자까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가요? 아니죠.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 나무들은 전부 불에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시지에 있는 묘목은 정한테 생을 하면서 타버렸고 월간 일지에 있는 묘목 역시 사화한테 던져져서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재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형체만 무늬만 있지 모두 다 타버려가지고 재가 돼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주를 관사를 혼잡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 나무는 재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토 안에 을목이 있죠. 을목은 어떤가요? 이 큰 물이 쏟아지고 진토는 뻐르기죠. 이런 습한 곳에 있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이 을목은 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힘이 없고 그래서 관들이 개수만 많았지 시지에 있는 묘목, 일지에 있는 묘목, 월간에 있는 을목은 불에 타버리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암장되어 있는 작은 풀, 관성이 있는 을목은 진토 안에서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관성이 힘이 하나도 없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런 사주는 관사론잡이 아니라 무관사주 같이 관에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둘 다 선생님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관성들이 건재하면 불에 타지 않고 있었으면은 관사를 혼잡으로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인연을 갖고 그 다음에 인연이 길게 못 가고 여러 남자하고 인연이 되지만은 반대로 이 사주에서 이 나무들이 다 타버려가지고 흔적도 없고 썩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약해지면은 인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떨어지니까 이혼수, 재혼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차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되셨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중간 끊어져 가지고 인연이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관이 제대로 있는 사주면 관사를 혼자 보면 결혼까지 갔다가 헤어지고 하니까 이혼수, 재혼수가 있지만 관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사주는 관이 전부 불에 타버리고 또 습한 곳에 있어서 썩어버려서 관이 힘이 하나도 없어서 무관사주와 같이 힘이 없는 사주라
독신도 가능한 그런 사주팔자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주를 통변할 때 사주 형국을 정확하게 읽고 통변을 해야 이렇게 착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가 나무가 건재하다고 눈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고 관사를 혼잡으로 보고 통변하면 사주가 맞지 않고 헛방을 날릴 수 있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